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변호인단 함께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와서 걱정하시고 또 외쳐주시고 하는 것은 모두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중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탄핵의 기각을 받아내고 직무 복귀해야 한다. 그러한 우리 염원 때문에 다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이 몸을 던져서 이렇게 국가의 위기를 알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몸이 구치소에 현직 국가원수 대통령이면서도 몸이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가지 불공정하고 정말 여러가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위법한 절차적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변호인들이시고 모두가 대통령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 대통령의 직무복귀, 탄핵기각 반드시 이루어낼 것으로 믿고 지금 다음 주쯤으로 이르면 다음 주쯤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심판 선고 때까지 저희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갑시다. 해 나가주시고 정말 이렇게 또 모든 국민들이 다 한마음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국민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힘을 내서 정말 어제서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기자회견 형태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여기 일을 하는 우리 국민 변호인단 준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응원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제일 수고가 많은 사람이 우리 배의철 집행위원장인데 지금 보시면 다리에 인대를 다쳐서 지금 보조 장치를 달고서도 저렇게 지금 애를 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기 지금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뜻을 함께하는 우리 국민 변호인단의 활동을 널리 전파를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유튜브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나와가지고 해야 될 일은 우리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에서 작성하신 문서 대독하러 나왔으니까요. 짧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즉시 각하하라. 현재 해외 국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국제 전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이러한 시각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 전쟁은 중공과 북한과 국내 동조자들로 이루어진 공산주의 세력과 한국 정부와 미국과 일본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탄핵 사건을 각하하지 않는 헌재는 천인 공노할 매국노이며 역적들입니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내각제 개헌과 조기 대선을 말하고 있는 자들도 한통속인 역적들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들을 정치기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중국의 한국 침략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외교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치우쳐 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국은 중국의 장기 전략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대응력을 강력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탄핵 심리에 대해 헌재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 저항을 넘어 전쟁 모드로 바꾸어야 합니다. 군도 깨어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군을 믿습니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는 일관되게 전쟁에 임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임하면 가장 무서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 교회는 과거 및 현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는 신사참배이고 현대의 우상 숭배는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 종교 혼합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WCC와 동조하는 기구들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회개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중공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침략과 간섭이 있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활용한 영향력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의존성을 높여 한국의 대중국 정책을 제한하려 하거나 사드 배치 문제처럼 안보 이슈를 빌미로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 공정 작업을 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소수민족으로 병합하기 위한 첫 단계인 문화통합 작업입니다. 한복, 김치, 아리랑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침략 과정의 준비 단계였습니다. 더욱이 중공군 5만 명 국내 주둔설, 관공서, 경찰의 중공인 투입, 사법부, 언론, 예술, 노조들이 장악된 상태이므로 자유시민들은 필히 단합하여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내고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 전쟁 발발 시 지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이 후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각오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날벼락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이기면 모든 국민은 노예가 되고 수탈당하고 경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기면 중공과 북한 주민들까지도 지금까지도 더 잘 살고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자유시민은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좌파들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정무 복귀가 시급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쉽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저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유엔도 우리를 돕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 민족은 중국으로부터 단 2번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반도 내에서는 침략을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살수대첩도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변방 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진격하자고 했으나 지도자인 모세가 결정을 하지 않고 광야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서 무의도식하면서 38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뒤를 보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즉각 각하하라! 즉각 각하하라! 즉각 각하하라! 2025년 3월 5일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계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서울 송파에서 살고 있는 30대 소상공인 청년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12월 3일 계엄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달이 내가 지지하는 당에 당비만 매달 낸다면 제가 생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라에 아무 문제 없이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당당히 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 기사로 보셨듯이 은평구에 중국인이 우리의 표를 개표한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선관위를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중국인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에 중국인이 공무원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공무원 관련 법안을 입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는지 저 또한 모르고 있었고, 너무나도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통령의 계엄령이 내려왔고, 처음에 많은 분들이 왜 계엄령이 내려왔나 지지하셨던 분들도 의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이 있었는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30가지의 반국가 세력들의 행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취지를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고 국민이 나서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사임을 이제는 다 알게 되어버렸다. 민주당이 무차별 탄핵과 예산 삭감하는 목적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정부와 헌법기관과 군 수뇌부 등을 무차별 탄핵하고 중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2020년 이후 중공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작당했음이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선관위에서 중국인들이 개입해 조작하고 있었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프락치 정당임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중국 공산당 대회에 당기를 개항하고 국회의장이
6.25 전범 준공에는 직접 찾아가 세계 최악의 독재자 시진핑을 만나고 6.25 참조국 미국과 유럽에는 그를 대리한 대표단을 보내 신서를 전달하는 기상천외의 배은망덕한 외교를 자행하는 정신나간 페루나임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정당한 것임을 이제는 진실을 다 알게 되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이 부정선거 자행하고 탄핵과 악벌을 남발했기 때문임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부정선거는 국민 배신과 국가체제의 전복행위임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내란몰이로 탄핵 소추한 불법 조침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계략임을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 대통령 내란 음모는 박선원의 거짓 증거와 헌재에서 횡설수설한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과 특전사령관 곽종문을 전면에 내세운 계략이었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대통령 체포와 기소는 불법이었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불법 발부한 영장으로 불법 체포했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에 기소했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위반해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불법 집행한 것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권한없는 서부지법 좌파 판사들이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발부하였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내란죄를 철회하였음에도 헌재가 각하하지 않고 탄핵 심리를 강행하는 불법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국회에서 심의 없는 20분도 안 된 졸속 의결 처리는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며 절차상 무효가 되어야 하고, 이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중공의 나라를 팔아넘기는 의혹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부정선거는 국제 카르텔을 만들어 전 세계에 혼란을 주고 있었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로 국제적으로 사용된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났다.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이라크, 콩고 민주공화국, 키르기즈스탄의 부정선거에 개입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실과 아무리 이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제소를 해도 법원이 모두 기각을 해 면죄부를 준 불법의 이유를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문재인이 혼밥 불종하면서 환불 정책을 펴고 1대1로 가입을 약속했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국내에 중공인들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었고, 기관들을 장악해 한 것과 의료연금, 건강보험금 등을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서울대에 시진핑 기념관 설립하고 화교는 서울의대를 조건 없이 합격시켰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으로 중국을 소멸하려고 작전을 시작했음을 이제는 다 알아버렸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입니다. 홍콩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 이 사실을 알리고 꼭 함께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긴급 호소문, 저희가 27일 날 접수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버전으로 또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탄원서를 또 제출할 것입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2달 동안 이렇게 각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천만 대한인 여러분, 세계 자유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구한 반만난 역사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한민족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을 실천하는 민족으로 수많은 외세 침략의 인고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한미일동맹, 자주국방, 과학입국론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K-팝 등 K-컬처, K-푸드 등 전 세계가 선호하며 한국을 배우를 원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파를 위협하는 내란 세력이 진짜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나 사법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체단명으로 끝났고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군의 활동은 주로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 확보에 그쳐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아니므로 내란도 아닙니다.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28회에 걸친 탄핵난발, 예산삭감 난발로 국정을 파탄시킨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탄핵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합헌적인 개혁입니다. 모수는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자기 죄를 자기가 전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민주국가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창피할 따름입니다. 부정선거를 고발하여도 피고가 판사를 겸임하는 것이나 똑같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북한의 핵심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4.10 총선은 완전한 부정선거로 완전 무효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선거 전과 선거 후 인수가 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선거 전 확정 선거 인수와 선거 후 인수가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선거 후 지역 선거 후 인수는 적습니다. 선관위 개표 결과 통계 시스템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 후 수가 더 많습니다. 선관위 서버가 운동본부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 조작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산할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섯 번째,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와해를 초래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최근에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위구르 인권유린, 티베트 인권유린에 관여되어 있고 대만 침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러우 전쟁의 부품과 건설 장비 되고 있고 세계 해킹을 하고 있고 캐나다,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에도 드론을 날리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던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것이 중국에게는 잡혔는데 중국 우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드론을 이렇게 날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간첩이 찰개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거대 야당은 종북주사파에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주체사상 인민의 호난에서 살아있는 숨쉬는 영원한 에너지라는 이상한 말을 한 사람으로 북한에 내려온 것이 확실시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촛불행동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촛불행동 리더는 김민웅인데 이 사람은 거대 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입니다.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탄핵 군부를 대고 국회 안에서는 이런 촛불행동과 결탁된 국회의원들 탄핵 청문회를 열고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에서 전에 기자회견에서 김용원 장관 측 변호사들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내란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도 내란죄가 해당될 수가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 내란죄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데 거대 여당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며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인 국군의 존엄을 훼손하고
군의 명령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기업물을 내란으로 몰아부르면서 우리나라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죽습니다. 그러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누굽니까? 이렇게 국군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내란의 주라는 반국가 세력 행태입니다. 결론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거대 야당의 국헌문란에 맞서 대통령이 탄핵헌법상 고유견 아닌 비상계엄을 행사한 것이기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사법시장 세상도 아니며 탄핵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일사불행세 원칙을 어리고 탄핵조사도 위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선포시버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국가안보에 심각한 와해를 초래하고 헌법을 위반하며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함으로써 국정을 마비시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대 양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과 국범죄는 물란죄를 물고 위헌정당을 해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랑하는 6천만 대한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보가 이 거대 야당의 내란과 국헌문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보가 무너져 공산화됐다면 베트남처럼 천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6천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구분이 달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우리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라. 그리고 내란당을 해산하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우리 천만 대한민 대한합으로 우리 같이 성명서를 탄원서를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모두 함께해 주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